여러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잔혹한 거짓말,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누가 누구의 가짜일까? 그 질문이 더 이상 장식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 지금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세계는 착한 사람만이 좋은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믿음을 산산이 부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 드라마가 단순한 가족 드라마. 절대 아니에요. 욕망이 뒤엉키고 천륜과 배신이 서로를 물어뜯는 서바이벌이에요. 23회 결국 터져버린 비밀들이 각 인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24회에서는 또다시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23회의 주요 사건을 상세히 짚어보고 24회 예고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충격을 미리 엿보겠습니다. 그럼 손에 땀을 쥐고 시작해볼까요? 23회 초반부부터 긴장감이 폭발했어요. 주영채이와 영채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인 박경신과 마주하면서 도망치려 하지만 결국엔 마주하고 맙니다. 박경신이 해외로 도피하자고 애원하던 순간 갑자기 화를 내며 영채의 목을 조르는 장면, 이 장면에서 저는 TV 앞에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영채는 본능적으로 근처에 있던 와인병을 휘둘러 박경신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그 충격으로 박경신이 죽었어요 라고 공난숙에게 전화를 하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정당 방위냐 우발적 사고냐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점이에요. 시청자로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지?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장면, 공난숙이 별장으로 도착하는 장면. 상황은 이미 모든 게 정리된 후였어요. 드론으로 별장 감시하던 한혜라조차 도착했을 때는 흔적이 지워진 후였죠. 이 별장 장면은 단순한 소탕이 아니라 계획된 은폐작전의 시발점으로 그 자체가 반전 포인트로 강조되고 있어요. 결국 이 사고 하나가 영채의 인생을 산산이 부숴버릴 태세로 이어집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고보다 사고 후 처리였어요. 공난숙은 시신을 여러 장소로 옮기고 드론 메모리까지 챙기지 못하도록 고장까지 내버리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그 와중에 메모리 카드를 챙긴 건 진태석 측 황 실장이라는 사실이 나오면서 이 게임은 이미 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태석은 이 영상을 보고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모르죠. 그는 영채가 사실은 차정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한혜라와 다투게 됩니다. 이 부부의 갈등이 또 하나의 긴장축이 돼요. 그리고 가장 가슴이 아팠던 신영채가 공난숙에게 차정원이 대신 죄를 지게 해달라고 울부짖는데 공난숙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영채를 요양원으로 보내버립니다. 요양원 앞에서 영채는 구 실장의 지시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주하늘이 등장해 나가고 싶으면 차정원으로 살아라. 그게 회장님 뜻이야 라고 말할 때 저는 눈물이 찔끔 고이더라고요. 언제까지요? 라며 영채가 묻는 장면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운명선상에 놓인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면서도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사랑이라면서도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관계, 그 아이러니가 4060대 시청자분들에게도 제게도 깊이 와닿았어요. 한편 드라마는 이 사건들을 배경으로 또 다른 판을 열어가요. 진세훈은 노민구를 해외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진태석은 다음 주 금요일에 결혼식을 확정짓습니다. 차기범과 조미양도 청첩장을 돌리며 결혼 분위기를 띄우죠. 진태석이 영채에게 하객수 40만 500명이라며 자랑하는 장면은 조금 웃기기도 했는데 뒤에 숨어있는 긴장감이 더 컸어요. 결혼식 준비라는 사건이 이 거짓 인생 게임에서의 정점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서 공난숙의 선택은 너무나 냉혹하면서도 동시에 이 드라마가 가진 욕망의 구조를 분명히 보여줘요. 영채 입장에선 억울하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회차에서 시청률이 상승했다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텐아시아 1. 많은 분들이 이 복잡한 모녀 관계, 거짓과 진실의 경계, 욕망과 배신 사이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24회 예고를 살펴볼게요. 예고에 따르면 차정원이 진세훈의 친모를 찾아가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주영채입니다. 이 장면 하나로 벌써 머리가 어지러워지지 않나요? 가짜가 진짜를 삼키고 진짜가 가짜로 치환되는 순간.
영채의 삶을 완전히 빼앗으려는 듯한 움직임이 서늘하게 다가와요. 거짓이 쌓인 탑이 무너질지 아니면 새 거짓으로 다시 덮어 씌워질지. 24회는 정점으로의 이동선상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이미 여러 관계가 얽혔고 각 인물들은 자신만의 욕망을 향해 돌진 중이니까요. 이제 누가 누구인지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시청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변화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먼저 이 드라마가 왜 이토록 강렬한가 하면 기본 설정부터 가짜가 진짜를 삼키는 구조예요. 주인공 차정원은 엄마에게 버림받고 아빠는 살인 누명을 쓰고 그녀의 인생은 낙인으로 출발했어요.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된 친한 친구 주영채의 삶을 빌려 주영채라는 이름과 지위를 대신 살아가게 된 순간이 본격적인 거짓말 인생의 시작이죠. 기사에서도 가짜여도 좋다는 문구가 티저 영상에서 강조됐어요. 매일경제. 이때부터 우리는 진짜는 누군가, 가짜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전환이라는 질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뇌피셜 제가 생각하기엔 차정원은 이 주영채 행세를 단순히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전략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버림받은 딸이자 누명을 쓴 가족을 가진 자가 나를 잊은 엄마, 나를 무시한 세상에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거짓 인생을 설계했다고요. 따라서 주영채로 살아가는 동안 겉으로 보이는 호화롭고 행복한 삶이 사실은 심리적 지옥이 될 거라는 암시가 드러나요. 이 드라마의 가장 무서운 축은 바로 이 모녀 관계예요. 모녀가 원수처럼 갈등하고 서로 이용하고 서로를 위협하는 구조. 엄마 한혜라는 차정원의 친모이자 차기 범진태석 일가의 안주인이었고 딸 주영채와 함께 건양가의 며느리 자리를 두고 거짓말과 배신의 게임을 시작하죠. 여기서 리플리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남의 신분을 도용해 사는 자이자 가짜로 만들어낸 친밀감이 핵심이에요. 감독은 거짓말이 곧 전략이고 욕망이 곧 무기라고 표현했어요. 이 모녀 리플리가 누가 먼저 상대를 무너뜨릴까를 두고 질주하는 구도, 그 안에서 천륜모녀이라는 무기가 거꾸로 독이 되는 순간이 이 드라마의 매력이죠. 뇌피셜 한혜라는 사실 처음부터 차정원을 다시 끌어안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력과 체면을 위해 버린 딸이 돌아왔다는 명분이 필요했던 인물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정원이 주영채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녀가 그 리스크 거짓이 들통나는 순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즉, 한혜라는 자신의 계획 속에서 차정원의 도전을 허락했고 그것을 제어하려 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모녀 리플리의 지위 싸움은 단순한 권력 쟁탈전이 아니라 존재의 위협 싸움으로 진화하죠. 1일 드라마 장르임에도 이 드라마는 정말로 속도가 빨라요. 보통은 중간에 이야기 흐름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등장인물 중 떳떳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매회 한 개 위협선이 바뀌는 충격이 이어져요. 뇌피셜 이런 전개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등장인물들의 윤리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착한 사람이 없으니 매회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라는 충격이 나오는 거고 그 충격이 곧 몰입을 만들어내요. 즉, 시청자는 더 이상 누굴 응원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엔 또 어떤 선택이 나올까를 보는 상태로 빠져드는 거죠. 이런 구조가 특히 4060대 시청자에게 강한 공감을 준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가족이고 부부고 부모 자식이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관계가 왜곡되고 폭발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이런 상황이라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주로 플롯과 구조적 관찰이었고 이 부분을 시청자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보면 바로 절망과 성장 사이의 스릴이에요. 주영채 차정원이 행세의 입장에서는 억울함 그 자체예요. 버림받고 낙인 찍혔던 삶이었고 어느 순간 자신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의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야 했어요. 이건 단순히 위기 상황이 아니라 개체 차정원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시청자의 감정은 불쌍하다가 먼저며 동시에 이제 이 불쌍함이 어떻게 작전으로 바뀔까라는 기대가 뒤따르죠. 뇌피셜 저는 이 드라마가 결국 불운한 출발이 계획된 복수의 기회로 변하는 서사가 될 거라고 봐요. 영채 차정원은 지금 요양원으로 보내지고 23회에서 그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격리된 상태에서 전략을 재정비하라는 메시지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돌아올 때는 지금보다 훨씬 예리해진 인물로 돌아올 거예요.
즉, 절망이 단지 희망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충격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진짜 재미있는 부분, 24회 이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전개와 반전을 뇌피셜 중심으로 정리해 볼게요. 24회 예고에서도 등장한 장면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주영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 문구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 누구인가를 고민해왔던 정체성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즉, 차정원이 직접 한혜라 어머니 앞에서 주영채야라고 말한다는 건 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라는 선언처럼 보일 수 있어요. 뇌피셜 제가 보기에 차정원은 이 순간부터 정체성을 뒤집기 위한 전략 카드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전략이 무엇인가? 두 가지 가능성이 떠올라요. 본인이 주영채가 돼버리는 전략. 지금은 주영채 이름을 빌려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그 이름을 공식화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즉, 가짜라고 비웃음을 샀던 인물이 진짜 위협이 되는 변환점이 될 수 있어요. 두 인물의 정체성 뒤바뀜. 혹은 주영채 본인이 실제로는 차정원과 연루되어 있었거나 차정원이 자신보다 먼저 이 게임을 알고 있었다는 반전이 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넌 주영채야 라는 티저 문구처럼 정원이 먼저 주영채의 이름을 차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